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허한구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 인상이자 사상 첫 5회 연속 인상 결정이기도 한데요. 쉽게 꺾이지 않는 물가와 약세를 이어가는 원화 가치에 게다가 미국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인상에 나섰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일찌감치 예상됐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0.5%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 이자는 6조 5천억 원이 늘어나고 대출자 1인 평균 연간 이자는 32만 7천 원이 증가합니다. 만약 다음 달에 또 한은이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전체 대출 이자와 1인 이자 부담액은 2배 넘게 오릅니다. 고금리 시대 늘어나는 가계의 빚 부담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상용자동차 전시장에서. 10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죠. AWP 영양 풍력발전단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풍력저지 영양 영덕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형중 영양군 농민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23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경북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 경북 북부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죠?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10월 5일 경북 의성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022 의성 탄소중립 포럼에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네, 참석 후기를 청취자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 포럼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데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도 조금 해주셨는데 우선 탄소 중립 포럼은 어떤 행사인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역 언론 대구신문이 주최하고 의성군이 후원한 이번 의성 탄소 중립 포럼은 지난 10월 5일에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탄소 중립 추진단 운영 등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온 의성군을 중심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 김강호 의성군 의장을 포함한 의성군의원들 또 경상북도에서 환경정책 과장이 참여했고요. 또 환경단체 관계자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강연, 식전 공연 발표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의성 탄소중립 포럼 검색하시면은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허순교 청년 생각에서 여러 번 다뤄봤던 주제긴 한데요. 탄소중립 포럼에서 탄소중립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소중립은 우리 사람들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동등하게 또이또이 맞추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인류가 배출하는 배출량이 300이고 흡수량 나무나 숲이 많으면 또 탄소가 흡수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100이면은 이제 배출량을 300에서 200으로 줄이고 또 나무도 많이 심고 숲도 조성해서 흡수량을 200으로 만들면은 요게 두 가지가 같아져서 이제 탄소 배출이 최종적으로 0 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은 줄이고 흡수량은
느려서 동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탄소 흡수량보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있는데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의 뜻은 알겠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 산업화라고 하죠. 산업혁명. 네. 한 200년 전부터 우리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기계가 발견이 되고 또 석탄과 석유 이게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부신 발전에 대한 대가로 이제 막대한 그 탄소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민들 고탄소 배출 경제라고 하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온도가 자연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활동으로 급격히 올랐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은 지구 온도를 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체온이 36.5도지 않습니까? 근데 1도가 오르면 37.5도가 되는데 네. 우리 아나운서님 주변에 1도가 올랐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너 체온이 변화했구나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감기 걸렸어? 괜찮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도가 온도 오른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2도가 오르면은 이제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지구도 똑같습니다. 그 지구가 지난 1만 년 동안 1도가 올랐는데 최근 150년 동안 산업화 이후에 1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좀 감기가 걸려 있습니다. 네. 한 미열 정도가 있는데 지금 1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1도가 더 오르게 되면은 지구가 이제 고열이 되고 더 많은 재난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선에서 제한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가 합의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네. 그 2018년도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제 전 세계 정부가 모여서 총회를 대한민국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정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 비교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자. 그러니까 인류 몸에 비하면 이제 36.5도라고 네. 했을 때 한 37도선까지 정도로 제한하자는 건데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한 절반 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대비 한 45%를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2100년에 1.5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우리가 살던 대로 살고 먹고 자고 하면은 2040년에 2도 위험 수치라고 합니다. 네. 2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습관을 어떻게 고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이동하고 전기 쓰고 돈 네. 버는 방식을 모두 바꿔야 되는데 차도 쓰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뭐 우리가 자동차 금지, 네. 석탄 발전소 폐쇄, 고기 먹지 마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논의를 해야 한 2030년, 40년에는 네. 어느 정도 적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느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의성군에서 행사를 마련한 게 좀 뜻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기조 강연자로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인 이원태 교수가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네. 이야기를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조영탁 지방행정연구소 박사가 의성군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관련 그 발표가 많았는데 네. 현재 그 농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가는 좋은 사례와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의 이야기지만은 뭐 영양, 네. 청송, 봉화, 안동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후학당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성군의 이런 시도가 우리 경상북도나 인근 시군에서 정말 본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싶습니다. 네, 특히 좀 의성군이 재미난 점이 뭐냐면요. 네. 의성군은 탄소 배출량보다 탄소 흡수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의성군 온실가스 현황을 보면은 의성군 순 배출량이 마이너스 47,000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성군은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런데 탄소 중립을 이미 달성했던 의성군에서 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니 온실가스를 정말 많이 뿜어내는 네. 대도시라든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 더 많이 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또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의성군 정책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의성군에는 탄소중립추진단이라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시군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추진단을 통해서 기후대응기금을 관리하는 실행체계가 있고 그리고 이번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에요. 네. 작년에도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의성군의 군정 목표에 보면은 이런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의성군의 정책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사실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네. 또 엇박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북 지역이 전국적인 탄소 중립 논의에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 의성군에서 이런 자리 마련한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고 좀 인근 경북 지역 또 경상북도가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진다면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성군 말고 우리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자리가 최근에 또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뜻깊은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보통 이런 기후위기 얘기하면 큰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나 네. 뭐 도 단위에서 좀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의성군 단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려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기후위기를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했던 좀 뜻깊은 자리가 있는데요. 네. 혹시 그 아나운서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외나무 다리로 유명한 만휴정이라는 인기 관광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기 관광지가 되기 전부터 제가 참 애정하고 사랑하는 공간이었죠. 아, 그럼 자주 네. 가보셨습니까? 너무 혼자 자주 가요. 저는 혼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근데 이곳에서 이거 열렸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만휴정은 네, 네. 관광 가시면 되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만휴정이 있는 곳이 바로 경북 안동시 기란면입니다. 그렇죠. 오늘 기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2 환경학교 기란에서 지구까지 아주 멋진 제목으로 그렇네요. 환경학교를 했는데 이 환경학교에서 기후위기 그게 뭐로 이 경상도 사투리죠. 뭐로? 네. 네, 기후위기 뭐로?라는 특강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란면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기후위기 강의 듣고 오후에는 친환경 그 샴푸바 만들기 실습도 와. 하면서 쓰레기 줄이는 활동 됐는데 안동에 24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란면 인구를 찾아보니까 네. 인구가 2,6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경상북도 인구가 260만입니다. 야. 기란면 인구가 경북 인구의 0.1%인데 기란면 같은 마을 1,000개 정도면은 경북 인구 규모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기란면에서 하는 이런 기후위기 실천들이 경북 지역에 한 1,000군데 정도 읍면동에서 하면은 탄소 중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기란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우리 다른 지역에서 많이 참고해가지고 읍면동 마을에서도
이런 기후위기 관련 논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꼬리가 올라가는 소식들이네요.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 의성 탄소 중립 포럼 살펴보았고요. 안동시 기란면 주민자치위원회 환경학교 소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에 관한 이야기, 논의와 실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딜보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영양군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조성 예정인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장인 영양군 농민회 김형중 회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양군에 이미 풍력발전단지가 여러 곳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양군의 예. 풍력발전단지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동 중인 풍력단지가 4군데고요. 네. 그 4곳에서 88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곳이 공사 중이고, 예. 그곳에는 10기가 설치될 예정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가동 중인 그 용량만으로도 영양군은 전국 최고의 풍력단지입니다. 아, 네. 풍력은 그 산등성이를 깎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발전기 세우고 또 관리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요. 영양은 무창리 그리고 무항리, 기산리 일대 조성 예정인 AWP 영양풍력발전단지인데요. 네. 2017년에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으로 사업이 보류됐다가 올해 조건부 동의로 바뀌면서 다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네. 왜 부동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바뀌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그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17년 분동의 사유가 예.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에다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이 우려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해소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환경부 장관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국감장에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기 지금 공사는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니죠? 예. 네. 그렇다면 사업 예정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냥을 비롯해서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것이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냥뿐만이 아니고 네. 사기나 담비, 하늘다람쥐 등 여러 종류의 위기종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 주민들이 그 17만 돈을 모아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예. 18군데에서 사냥을 촬영을 했죠. 야,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AWP 영양 풍력사업 평가서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해 오셨는데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는 18군데에서 사냥을 촬영했는데 평가서에는 사냥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소음이나 진동 측정 지점을 조작한 건데요. 네. 가까운 데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먼 데서 하고 가까운 데서 한 것처럼 평가서를 꾸몄죠. 아, 그러니까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곳에서 가까운 민가에서 이 소음 진동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먼 곳에서 측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실제는 한 200m 이상 떨어진 다른 가정에서 측정을 한 거죠. 아, 네. 그리고 또 근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수리무엉이 서식 관련인데요. 네. 영양군 송안이라는 마을에 가면 거기가 사업 예정인데 네. 거기에 수리무엉이 서식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3개나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평가서에는 전혀 서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작성 업체가 2017년에도 평가서를 작성했는데 네. 조작을 했다고 해서 분동이 사유가 됐던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업체가 또 다시 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을 한 거고 환경부는 그걸 알고 해준 건지 모르고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전혀 실제적인 조사가 없었던 거죠. 그렇네요. 사냥에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식하지 않는다. 소음 진동 측정 지점도 조작이 됐다. 수리부엉의 서식 관련해서도 조작이 됐다. 이렇게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또 중요한 게 주민동인데요.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감장에서 새로 확인을 한 건데, 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AWP 풍력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의원실에서 대표에게 해당 마을의 협약서와 주민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마을 협약서는 5개 마을 중에 1개만 제출이 됐고, 주민 동의서는 한 마을에 3사람만 제출이 됐어요. 네. 이걸 보면 사업이 정말 주민 수용성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그렇죠. 그래서 AWP 이 풍력 사업은
그 환경성이나 주민 수용성 측면 모두에서 정말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네. 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네. 협의 의견을 보면 네.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한국환경연구원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음 진동 측정 지점 주소가 변경이 됐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하는 지점은 그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민가에서 측정을 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 평가서에서는 가장 가까운 민가에서 한 것처럼 해놨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먼 데 가서 측정을 한 거죠. 예. 그 평가서에 실려 있는 그 민가의 주소와 측정 지점 사진이 각각 다른 곳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네. 이건 명백한 평가서 조작이죠. 그렇네요. 가장 가까운 민가에서 측정이 돼야 되는데 200m 떨어진 민가에서 측정을 한 사진까지도 확인이 된 거죠. 네,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했고요. 또 한하진 환경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겠죠. 지금까지 근거만으로도 재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법에 나온 것처럼 평가서 작성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주민들의 조사 자료도 공식적으로 평가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또 주민들의 그 수용성 조건 미달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죠. 그렇네요. 정말 명확하게 따져서 제대로 된 결과를 받아봐야 될 텐데 앞으로 네네. 이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하시는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환경성이나 주민 수용성 모든 조건 미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그 평가서를 말이죠. 사업주가 그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사업주가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평가서 작성 업체는 당연히 그 사업자 편을 들게끔 돼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률인데. 네. 이 제도를 정말 이제는 바꿔서. 네. 외국처럼 진짜 공식력 있는 기관이 평가서를 작성을 하든지. 네. 아니면 사업자는 비용만 내고 작성업체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든지. 네. 그런 방법이 되어야만 정말 주민들이 배제 안 되고 사업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당연히 이 AWP 풍력사업은 부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제도와 절차가 빨리 개선되어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농민의 김영중 회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